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연휴 중에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어떤 회원분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깜짝 놀래서 읽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어긴 거래는 무효다. 아직까지 대법원은 분양권 전매 기간에 있었던 분양권 거래 행위가 행정 제재 대상은 되지만 민사상 이 거래 자체는 효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하급심에서 민사상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대법원의 판례하고는 좀 상반되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라고 해서요. 이제 지금 아마 상고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하는 기사예요. 이 지금 관련된 기사를 이 법률신문이라는 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의 모 아파트, 이 나중에 보면 이 판결문 보니까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 나오더라고요. 민간 분양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도 아니고 민간 분양 아파트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는, 지금 다 분양권 전매 제한들이 있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소위 말해서 당첨되고 나서 떴다방들한테 가서 이 매수자가 가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불법 전매 기간 중에 물건을 팔았고 떴다방을 통해서 매수자는 물건을 산 거죠. 그랬는데 이 중도금 이제 바로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중도금 대출 승계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매수한 사람이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안 줬던가 아니면 뭐 중도금 대출금 납부를 안 했던가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 왜 이거 하라는 거 원래 이행하기로 했던 거 안 하냐? 너 약속 안 했으니까 너 이행지체를 이유로 나는 그냥 명의 변경 안 할래, 없던 일로 할래 라고 이제 이렇게 계약 해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미 무슨 소리냐, 나는 옛날에 계약금, 분양계약금도 내가 줬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면목으로 돈도 너한테 다 줬는데 지금 와서 계약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명의변경 하게끔 해달라. 명의변경 기간이 된 거죠. 2015년이었고 지금 판결이 지금 2018년이니까 무려 3년, 이제 그 중간에 옥신각신 싸우다 소송까지 갔고 지금 3년 뒤인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거죠. 보니까 5월 9일날 판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도인은 팔았고 매수인은 샀어요. 그 과정에서 매수인이 뭔가 안 한 건 있어. 그래서 매도인은 너 이거 안 했으니까 해제할래,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무슨 소리야, 나는 받아야겠으니 명의 변경하게끔 명의 내놔라 라고 명의를 내달라고 소송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서 지금 판례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원 이제까지 판결에서는 뭐 말 그대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매매를 거래를 한 개인 간에 사인 간에 거래를 한 자체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명의 변경 해줘야 된다. 벌금은 니들이 알아서 먹거나 뭐 이런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뭘까 싶어서 해당 그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이거거든요. 대전지방법원 판결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놨고, 이제 나중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그래서 판단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 일단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일단 주택법 위반해서 전매 금지 기간에 전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무효다. 일단 무효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통정해서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무효가 된다. 일단 그렇게 봤고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본 게 하나 여기 판결문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주고받은 프리미엄, 이게 계약을 그러면 지금 무효니까 이 불법 전매 기간에 거래한 것 자체는 무효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주고받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 판결문에서 판단한 내용이 되게 약간 무섭다 그래야 되나? 지금 일단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매 제한 계약 기간에 전매를 한 경우에는 전매 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되더라도 계약에 관여한 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나. 그러니까 돈 돌려받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효력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돈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누구한테 돈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니까 결국 돈 못 받을 그런, 말 그대로 매수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은 위험은 전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 감안하고 또 매수자가 매수한 거니까 매수자의 그런 행위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낮다라는 식으로 판결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법 전매 기간 중에 거래한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거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수인한테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이게 지금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판결이 현재까지는 일단 하급심이니까 상고해서, 이게 지금 원인 자체가 단속 규정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 상급심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고 말 그대로 이 불법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 거래 행위가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없다라는 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난리 날 것 같은데요. 한번 이 판결의 후속 판결들은 어떤 식으로 날지 좀 사실 그렇잖아요. 분양권 현장 가보면 지금도 기사 보면 맨날 공공연하게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저는 사실 모델하우스들을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이 와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보류지 처분 방식의 혼란 재개발 조합원들이란 제목의 서울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보류지는 뭔지 아시죠? 그래도 이제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신청, 원래 재개발 구역 안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대상자를 정합니다. 근데 분양 신청은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분양 대상자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신은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양 신청자가 될 수 없어요.
또는 분양 신청을 뭐 뒤늦게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합을 상대로 나 여기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 물건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판사가 판결을 보니까 이 사람은 줘야 될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하는 그 시점 자체가 금방 결정이 되면 좋지만 보통은 소송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 분양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일반 분양을 하면서 남아있는 물량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이 사람이 뒤늦게 가서 조합에 가서 나 이제 판사가 여기 아파트 받아야 되는 조합원이라고 나도 주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들고 가더라도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으로 다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그냥 돈으로 줄 수밖에 없겠는데 아파트 못 주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보류지라는 물건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량을 보류지를 남겨놓게 되는데 이 보류지는 보통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이런 소송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소송을 통해서 줘야 되는 어떤 분양 대상자가 없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해서 처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처분하는 거는 어떻게 처분할 건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라는 건 있지만 기준은 있지만 사실 조합들이 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비싸게 많이 팔수록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고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비싸게 팔면 좋지만 또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또 분양하려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개수가 많으면 보증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후분양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데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 보류지를 어떤 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냐면 앞서 뿔났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 보류지를 조합 임원들한테, 그러니까 조합장이랑 조합 이사한테 조합원 분양가대로 추가 공급하는 형태로 우리 주자, 보류지를 팔자 이런 식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나 봐요. 이제 이게 주변 시세에 준하게끔 해서 일반 분양을 하거나 또는 뭐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면 그 수입이 고스란히 조합으로 다 들어오니까 수입이 크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이 아파트가 지금 입주하는 단계에 온 재개발 구역인데 거의 한 4, 5년 전에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 기준대로 특정 조합 임원한테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는 걸로 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총회 의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거는 비싸게 팔아서 우리 조합원들이 나눠 가져야지. 조합장이랑 조합 임원들 당신들 다 이자까지 월급 받으면서 일했는데 왜 당신들이 이게 대략 주변 시세 요새 거래되고 있는 시세하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비춰보면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게 되면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해당 안건 자체가 6월 8일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안건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려고 하네요 라면서 안건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 조합원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달려있는 사례거든요. 아마도 이 서울경제신문 기자분이 뭐 이 카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서 기사화 하시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깜깜이로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 총회를 계속하고 하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같은 경우 그래도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남 쪽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법률가들도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좀 구구 암암에 이런 거는 사실 있기가 힘든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말 그대로 좀 낙후된 지역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서면결의서라 그래서 이렇게 OS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거 다 그냥 동그라미 여기 찬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받아가기도 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통화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좀 조합원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어떤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처럼 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사실 조합원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밥그릇 안 뺏겨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화도 되고 하니까 뭐 변화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일도 있더라. 예.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거는 동탄의 사례. 저는 사실 신도시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경험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입장인데 지난 몇 년간 동탄 이신도시부터 또는 이제 여기는 파주 사례거든요. 여러 신도시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신도시도 교통망들, 광역교통망들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파주도 그렇고, 파주는 이제 GTX-A가 연결되면서 말 그대로 서울의 주요 중심 지역 접근성들이 GTX가 연결되는 뭐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의 접근성들이 개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파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GTX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RT를 통해서 수서 역세권, 수서 쪽, 강남 쪽 접근성이 좋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광역 교통망들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들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되는 것 같아요. 신도시 투자할 때는 광역교통망 인근 역세권 단지에 투자를 해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기사 제목 보면 바로 옆은 1억 올랐는데 역세권 안에서도 희비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예,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제 한 5,000세대 가까이 입주 물량이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데, 5,000세대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최고 1억 원 가까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단지가 있는 거예요. 8천에서 1억 사이인데 역사 가깝기도 하고 남북 화해 무드이기도 해서 이제 아무래도 북쪽에 가까이에 있는 파주 쪽이 프리미엄이 올랐다라고 뭐 하는데요. 보면 한편으로는 이 GTX라고 하는 광역교통망에서 조금만 멀어지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권이랑 상권이 비슷하긴 하지만 매매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GTX의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까이에 붙어 있는 애들이랑 도보로 좀 걸어 나가야 되는 애들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이제 삼성 얘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거 삼성에 뭐 분양하는 거 홍보하려고 약간 좀 나온 기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 삼성을 보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서, 또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다른 관점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단순히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지역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비싸다. 동탄이에서도 그렇고 가격들을 주도해 나가고, 얘네들이 가격을 주도해 나가고 나머지 애들은 이런 주요 단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화되는 것 같아요. 멀어질수록 가격들은 싸지고 그런 영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심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랜만에 뉴스를 읽어서 조금 어리버리했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부동산 별별 수다. 예, 원래 오늘 녹화했어야 됐는데 화요일날 원래 녹화하거든요. 근데 좀 오늘 늦어가지고 못했고, 내일 별별 수다 녹화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 부동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